유형책 10쪽에 32번부터 볼게요. 32번.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제곱수 만들기 했던 거잖아. 자, 요렇게 생긴 루트 48a라는 숫자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민주야, 이 48a가 무슨 수가 되면 좋겠다?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제곱수의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치?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48을 뭐 해봐라 일단? 소인수분해 해봐라. 그럼 48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이거든요. 거기다 그럼 a를 곱해가지고 제곱수를 만들려면 a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누구다? 3이죠. 그쵸? 지수를 모두 짝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3이 하나 필요하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3인데 이렇게 하나만 찾을 줄 알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지연아, 첫 번째 숫자를 찾았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뭐 곱하라 그랬죠? 맞아요. 여기다가 2의 제곱. 또 여기다가 3에다가 또 얼마? 3의 제곱. 또 3에다가 얼마?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처음 찾은 숫자에다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곱하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이 쭉 나열해 놓은 이 A 값들 중에서 성준아,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봐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12고 얘는 27이고 얘가 48이고 얘는 75 얘는 108인가요?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그럼 요것들 중에서 요 범위 30 이상 100 이하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개예요? 두 개죠? 48하고 75 이렇게 둘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걔네 둘을 더하세요 이런 문제라서 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제곱수 만들기 유형이 요런 유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덧셈뺄셈으로 만들어진 유형이 하나 있었죠. 풀이 방법이 좀 달라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 34번도 하나 볼게요. 34번. 자, 소은아, 34번도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도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비슷하게 출발해야 되니까 이 x분의 90이 무슨 수가 되면 좋겠다? 제곱수가 되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지모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90을 어떻게 할까? 소인수분해. 9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럼 그거를 x로 나눠가지고 이게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x는 반드시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그쵸? 2의 지수가 홀수고 5의 지수가 홀수니까 x는 반드시 10을 가져야 돼. 그치? 그러면 10을 가졌으면 그 다음으로는 아까처럼 일단 10 곱하기 얼마? 그치? 자, 첫 번째 숫자 10이었어. 일단 소은아, 이게 분수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곱하기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10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얼마였죠? 2제곱. 그 다음은 얼마였죠? 3제곱. 일단 쭉 나열을 하는데 얘는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모두 다 합격인 건 아니라 그랬지. 그치? 왜냐면 x가 분자보다 더 커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분자의 약수들만 합격이란 말이야. 그치? 자, 일단 얘는 합격일 거고 얘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분자보다 뭐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탈락이에요. 지금 얘는 10 자체가 2 하나, 5 하나인데 거기에 이 두 개를 더 붙인 거잖아.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을 갖고 있어요? 2의 세제곱을 갖고 있어. 그럼 분자보다 어때요? 2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탈락인 거야. 그치?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이거랑 완전 똑같은 숫자지. 그러면 얘까지 합격이고 그 뒤로는 합격되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미 분자랑 똑같은 숫자가 나왔잖아. 그럼 그 뒤로는 다 분자보다 크겠죠. 그럼 이거 다 탈락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나눗셈의 형태일 때는 요 x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분자의 약수여야 된다 라는 것까지 추가가 돼서 딱 이렇게 두 가지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하고 90하고 더하는 거니까 답은 100이 되겠네. 그치? 자, 요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1페이지에 39번하고 40번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내가 39번은 맞았는데 40번이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꼼꼼히 안 읽어서 그래요. 39번 문제랑 40번 문제는
성준아,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39번은 루트 17 빼기 n이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40번은 루트 14 빼기 n이 뭐가 되도록? 정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정수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지연아, 이때는 자연수니까 양의 정수들만 만들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얼마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까? 근데 음의 정수는 어차피 못 만들어. 0 만드는 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정수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 숫자가 0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0이 되는 경우. 그치? 그래서 이 39번처럼 푼 거보다 40번은 답이 하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추가시키는 거니까 n이 14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지연아, 답이 몇 번이 될까?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그쵸? 자, 그 다음에 41번은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45번 하나 보겠습니다. 45번. 자, 45번 문제는 이 식을 계산한 결과가 가장 큰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하윤아, 일단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놈도 뭐가 되고, 요 안에 있는 거, 요 놈이 뭐가 되고, 루트를 그치? 이 빨간 애는 제곱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괄호에 있는 얘도 뭐가 돼야 될까? 얘도 제곱수가 돼야 돼, 그치? 그래야지 둘 다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뺄셈에서 자연수가 결과물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자연수가, 마지막 결과물 자연수가 컸으면 좋겠어. 가장 컸으면 좋겠어. 그럼 이 앞에 빨갛게 색칠한 요 놈은 제곱수가 되긴 돼야 되는데 어떤 제곱수가 될수록 유리할까? 큰 제곱수가 될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앞에 빼기가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떨수록 유리할까? 작은 제곱수가 될수록 유리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죠. 이 빨간 부분은 만들 수 있는 제곱수 중에 제일 큰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71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처음 만나는 제곱수가 얼마죠? 64. 그치? 그러면 71 빼기 a가 64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a는 얼마야? a는 7. 자, 초록색은 거꾸로 13에서 커지는 거잖아. 13보다 커지다가 첫 번째 만나는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제곱수죠. 어쨌든 b가 지금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13에서부터 올라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제곱수가 얼마예요? 16이지. 그럼 b 값이 얼마여야 될까? 3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b 값이 3이어야 돼. 요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해서 곱하는, 그지? 이런 게 이제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곱수 만들기 문제였는데, 이거는 제곱수들을 머릿속에 쭉 나열해 놓고 풀으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에 55번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유형 14가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유형 14에 있는 문제 중에 55번을 한번 풀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나머지 추가로 틀린 문제들은 좀 이따가 고칠 시간 줄 테니까 고쳐보세요. 자, 55번 문제는 민주야 이렇게 써있네. 루트 a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a 이렇게 정했죠. 그럼 만약에 f10, 그럼 이거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뭘 뜻하는 값일까? 루트 10. 끝?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루트 A에 그치? 그럼 다시 물어볼게 문제야. F10 그럼 무슨 뜻이에요?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냥 루트 10 이렇게 말하는 거랑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다른 뜻이지. 그치? 그치? 자, 다시 한번 성준아. F5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말로 표현해봐. 그렇지. 자, 지연아. F7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루트 7 이하의 자연수. 그치. 일단 말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생각해봐봐. 자,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를 알아요. 왜? 우리 머릿속에 박아놓으라 그랬던 거 있잖아. 그치? 우리 머릿속에 이거는 딱 박아놔라 했던 것 중에 루트 9가 얼마랑 똑같니? 3이랑 똑같지. 루트 16은 얼마랑 똑같니? 4랑 똑같지.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루트 10이라는 숫자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숫자잖아. 그치? 그러므로 루트 10은 얼마쯤 되냐? 그러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10은 대략 3점 몇몇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소은아 3점 몇몇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3개지. 그렇지. 1, 2, 3 3개잖아. 그러면 이 값은 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자 그러면 자 하윤이 F5 그러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치. 루트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지. 그런데 루트 5라는 것은 또 우리 머릿속에 박아져 있는 내용을 생각해봐. 루트 4가 2잖아. 그치? 그럼 루트 5는 여기쯤에 있겠네. 여기쯤에. 그러면은 2랑 3 사이지. 그러면 대략 어떻게 생긴 거야? 2점 몇몇. 그럼 요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얼마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죠? 요건 좀 큰 걸로 해볼까 그러면은 루트 20 해볼까? 루트 20. 지찬아 루트 20은 말로 표현하면 뭐지? 아 그쵸. F20 그러면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죠. 근데 또 20 루트 20이라는 숫자는 자 루트 16이 4였고 루트 25가 얼마예요? 5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그 사이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소수로 나타냈을 때 대략 어떤 모양? 그렇죠. 4점 얼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쵸? 그럼 는 얼마라고 해야 돼 이거? 4 맞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위에 문제들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5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55번 문제에서는 F1부터 Fx까지 이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다 더했더니 80이 나왔대요. 80. 그치? 자 그럼 성준아 F1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일단 말로 표현하면? 오케이? 근데 루트 1 자체가 그냥 1이잖아. 그럼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당연히 몇 개겠어? 그치? 한 개지. F1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2는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지. 근데 루트 2라는 숫자도 그래봐야 뭐 1점 얼마 아닌가? 그치? 그러면 이것도 얼마예요? 1이지. F3도 뭘까? 1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F4가 됐을 때 F4 그럼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잖아. 소은아 루트 4가 얼마니까? 2. 그러면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런 뜻이잖아? 그럼 F4의 값은 몇인 거예요? 2겠지. 그치? 그러면 아마도 F5도 얼마일까? 2겠고 F6도 얼마일까? 2겠고 F7도 2겠고 F8도 2겠지. 그러다가 F9가 됐을 때 그치? F9가 말로 표현하면 뭐지? 근데 루트 9가 얼마지? 3. 그러면 F9에서 처음으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예측할 수 있겠네. 계속 3이 나오겠죠? 누구까지 3일까? F 몇 가지? 16이 되면 얼마가 돼요? 4로 바뀌잖아. 그 바로 전까지. 그치? 그러니까 F15까지가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3인 거야. 그치? 이런 규칙으로 fx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더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야지 80이냐가 궁금하잖아. 자, 하윤아 요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그냥 3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 이거 얼마예요? 2가 5개니까 10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 3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이 7개. 그치? 9, 10, 11, 12, 13, 14, 15니까 7개. 3이 7개면은 21이지. 그치? 그럼 아직 80 되려면 아직 멀었네. 그럼 그 다음 것도 가봅시다. F15까지가 3이었으니까 F16부터가 4일 거고요. 어디까지가 4일까? F24까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4인데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16부터 24까지 숫자가 9개고 4가 9개 있는 거니까 36이죠. 그죠? 36, 그치?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더하면 13, 얘까지 더하면 34, 얘까지 더하면 70, 그치? 맞죠? 그러니까 F1부터 F1, F2 해가지고 F30, 아니 F24까지 다 더하는 게 그게 지금 70이야, 그치? 민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얼마를 만들고 싶어? 80을 만들고 싶지, 80, 그치? 그러면 지금 F24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가 F25잖아. 근데 F25의 값은 얼마죠? 5네. 5. 처음으로 5가 됐죠? 그러면은 지연아 F26의 값은 얼마야? 역시 5지. 그럼 70에다가 5 두 개 더하면 딱 8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서 끊어야지 80이 되는 거야? 26까지 해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1부터 F26까지 더하면 80이 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값을 우리 x라고 잡은 거기 때문에 x의 값은 26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했다면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개념책으로 가겠습니다. 개념책은 저번에 우리가 15 네?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15까지 했나? 네, 15까지 했고 16쪽 나갈 차례죠. 개념책 1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6페이지부터는 이제 무리수와 실수.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는 제곱근이 뭐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제곱근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수의 체계를 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 수의 체계를 좀 기억을 해보자. 얘네 애기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숫자가 뭐죠?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를 제일 먼저 가르치지. 그런 숫자를 뭐라고 부르죠? 자연수, 그치? 자연수를 우리가 양의 정수 이렇게도 부르죠. 양의 정수하고 자연수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죠. 제일 처음에 배웠던 1, 2, 3, 4 이런 숫자들이 양의 정수. 자, 거기다가 0이라는 숫자 포함시키고 그리고 음의 정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음의 정수는 당연히 이런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자, 이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지찬아 뭐라고 불러? 정수. 그냥 수라고 하기에는 여기 분수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소수도 안 들어가 있고 뭐 루트도 안 들어가 있고 파이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죠? 자, 이런 애들은 정수라고 부르죠. 전에 막 그런 거 했었잖아. 막.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깔끔한 숫자잖아. 깨끗한 숫자. 막 여러분 막 그 사칙연산 하는데 분수나 소수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귀찮잖아. 분수 막 잔뜩 들어가 있는 문제 보면 문제가 이렇게 더러워 그러잖아. 그치? 이것들은 그거에 비하면 깨끗한 숫자죠. 그죠? 깨끗한 숫자? 네, 그래서 정수 그냥 갖다 붙인 거지만 정수기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정수 그러면 깨끗한 숫자들이에요. 깨끗한 숫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애들이 또 있지. 그치? 얘네가 이제 어떤 애들이에요? 더러운 애들.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2분의 1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뭐 0.3이라든가 이런 분수나 소수꼴 이런 숫자들을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친 개념이 성준아 뭘까? 이미 이 안에 답이 있다. 그지? 이게 유리수지. 유리수. 유리수들 중에 정수가 있는 거고 그거가 아닌 애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가 썼던 수 전체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썼던 숫자들 중에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애가 하나 있어. 맞아. 그게 바로 파이예요. 그 파이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요거에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2 때까지 썼던 숫자 중에서는 파이 빼고는 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 무슨 순환소수 이런 것도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다 유리수에 들어가요. 근데 파이,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파이는 못 들어가요. 범위 안에. 파이를 소수로 나타내보면 기억나요? 3.141592 어쩌고 나가는데 순환을 해요, 안 해요? 순환 안 해요. 규칙이 없어요. 랜덤이에요. 그죠? 그런 숫자들은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까?
U의 반대가 뭐야? 무리수. 무리수라는 숫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무리수에 방금 말했던 파이 있지, 파이. 그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파이. 그리고 이제 중3 돼서 배운 숫자들 있잖아. 루트 2, 뭐 루트 3 이렇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애들 있죠. 뭐 루트 뭐 2분의 1 뭐 이딴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있죠? 이런 애들이 다 무리수에 해당돼요. 지찬아, 아까 파이를 소수로 나타내보면 막 3.14159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루트 2도요 소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내면 1.414 뭐뭐뭐 하면서 나가는데 이놈도 끝이 없어. 그리고 반복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사실 소수로 나타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수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제 파이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준아, 루트 4는 무리수인가요? 이런 거 낚이면 안 되지. 루트 4는 그냥 그 자체로 소우나 얼마랑 똑같지? 그냥 얘는 2예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저기 위에 자연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루트가 보인다고 해서 무리수가 아니라 루트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 있지. 그치? 그런 애들만 우리는 무리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로 와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분류까지 얘기를 한 거고, 이 수의 분류를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소수 있죠, 소수. 1점 몇몇몇, 0점 몇몇몇 하는 그 소수. 그 소수들도 다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2학년 때도 살짝 나왔던 건데, 소수가 일단 유한과 무한으로 갈라져. 그치? 지연아, 유한, 무한이 무슨 뜻이지? 유한은 끝이 딱 있는 거고 무한은 끝이 없는 거지. 근데 끝이 없는 것 중에도 순환은 뭐지? 그쵸? 일정한 순환 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무한소수가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지맘대로 나오는 무한소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무한소수가 다시 순환소수하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이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까지는 어디에 들어간대? 요렇게는 유리수에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놈만 무리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요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막 맞다 틀리다 찾는 문제에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하윤아,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무한소수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 순환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지. 근데 그 중에 순환소수는 어디에 포함돼? 유리수에 포함되고, 순환하지 않는 애들만 무리수에 포함되지. 그치?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전부 다 무리수라고 말하면 얘네가 서운하죠. 순환소수들이. 그치? 그래서 이 분류체계, 소수의 분류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수의 분류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의 수 중에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민주가 한번 찾아보자. 기억 어때요? 맞아요. 그죠? 무리수 맞죠? 무라고 써놓을게요. 무.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 민주야? 아니. 그죠? 이거는 루트 9는 3하고 그냥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유리수죠. 디귿은요? 아니. 그죠? 이것도 유리수죠? 그냥 분수잖아.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0.1땡. 아니. 그치? 이것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분수로 나타내는 뭐야? 9분의 9분의 1이지. 그치? 자, 분수로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다 유리수예요. 원래 유리수라는 말의 뜻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거든. 그치? 자, 얘는 어때? 0.49? 루트 0.49? 맞아요. 아, 얘가 무리수다. 맞나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럼 얘는 뭔가요? 유리수. 왜 유리수인가요? 0.7. 그렇지. 0.49는 100분의 49지.
100분의 49면은 10분의 7이잖아.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루트 없이 0.7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하면 안 되죠.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자, 그럼 비읍은 맞아요. 유예요, 무예요? 유. 무리수. 이게 뭔데요? 루트. 아, 또 아쉽다. 풀마 루트. 그치, 풀마 루트 5죠. 정확하게 풀마 루트 5. 근데 이거는 루트를 쓰고 있는 숫자니까 무슨 수라고? 무리수라고. 그러면 무리수는 누군 거예요? 기억. 기억과 비읍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과 비읍.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내려갑니다. 2번으로 갈게요. 필수 문제 2번으로 가서. 자, 하윤이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그쵸. 모든 숫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유리수거나 아니면 무리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동시에 뭐 유리수면서 무리수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요. 자, 지연이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X. 그죠? 아까 전에 무리수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소수들이었지? 순환 무리수에 해당되는 소수들은 어떤 소수들이었지? 아, 맞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라는 말은 틀렸고요. 성준아, 디귿. 근호가 루트지, 그지?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루트 4 같은 거. 그치? 이건 루트를 가지고 표현했지만 그냥 2하고 같은 숫자잖아. 이런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지찬이 4번.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게 아까 예로 들었던 거지? 무한소수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순환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애도 있지. 근데 전부 다 무리수라 그러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자, 소은이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이 말이 이게 유리수의 뜻이에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이걸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유리수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맞는 말. 자, 넘어갑니다. 17페이지로 가서요. 위에 있는 내용은 아까 전에 설명 다 했고요. 아까 마지막 요것만 얘기 안 했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 그게 바로 뭐다? 실수다. 민주야, 실수하면 뭐가 생각나? 틀린 거. 아, 미스테이크? 네. 이 실수는 미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뭘까요? 이 실이 뭘 것 같아? 실? 여러분들 진짜 잘 아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 중에 실에 해당되는 단어. 팩트. 비슷해. 리얼. 리얼 넘버예요. 영어로 팩트가 리얼 넘버. 그러니까 실수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실수까지만 배우 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허수가 등장해요. 허수. 실이 아까 리얼이었잖아.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허는 뭘까? 상상 속의 이미지, 상상 속의 숫자. 그래가지고 실수와 허수를 또 묶어가지고 이걸 막 복소수 막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배울 때 생각하시고 지금 중3 기준으로는 모든 숫자, 우리가 아는 모든 숫자는 그냥 뭐다? 실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숫자들을 쫙 나열해주고 다음 중에 실수를 찾으세요 그랬어. 그럼 막 하나씩 고민하면 바보야. 다 실수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실수입니다. 그치? 자, 내려가서 3번 봅니다. 보기의 수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소은아, 자연수 골라보세요. 5. 마이너스 루트 4. 얘는 마이너스 2하고 같은 숫자죠. 자연수인가요? 그러면 자연수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자연수는 5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정수도 골라봐, 소은아. 정수. 깨끗한 수. 5랑 5랑 마이너스 3 -3이랑 마이너스 루트 -루트 4.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성준이 유리수 골라볼까요? 유리수. 5. 바로 걸로 넘어가? 그지? 1.3도 포함되죠? 소수니까 1.3. 그 다음에 0.34땡. 그치? 순환소수도 유리수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4 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민주야 실수 그 뭐예요? 실수면 마이너스 일로 와, 씨. 그러지 말랬잖아. 실수라고 그러는데 뭘 마이너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실수가 뭐라고 실수가. 다 전부. 여기 나온 숫자 전부. 다. 이거 하나씩 쓰면 바보야. 그치? 갑자기 실수로 넘어갔네. 이게 모두 다. 자, 그럼 민주가 이제 이거 봐. 무리수 해봐.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7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루트 4. 그러니까 3번에서 안 나온 건 전부 4번인 거죠. 맞죠? 유리수 아니면 다 무리수라 그랬잖아. 3번에 안 나온 건 다 이제 4번 무리수인 거고요. 5번 실수가 모두 다가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4번 한 개만 풀어봐, 얘들아. 18쪽에 4번 요거 하나만 잘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정확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옳은 것에다가. 자, 4번 해보자. 오, 다 맞았어요. 디귿과 미음 이렇게 두 개죠. 그쵸? 여기 중간에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 약간 고민했을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앞장에서 봤던 숫자 중에 앞장에서 이런 숫자 있었죠.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숫자 있었죠. 이게 사실 1만 따로 놓고 보면 1은 유리수잖아. 루트 3은 무리수잖아. 이게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진 숫자거든요.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그냥 더하기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합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럼 하나로 놓고서 얘가 무슨 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무리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치?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리수. 그래서 이거 틀렸고, 디귿과 미음 두 개가 답이에요. 잘했고요. 자, 19쪽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쪽에서 하윤아 아까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 그랬지? 실수라 그랬지.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들을 이렇게 찍는 거, 이거 무슨 선이라 그래요? 수직선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무리수들도 다 수직선에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무리수들을 수직선에 어떻게 찍을래?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야. 무리수들을 수직선에 어떻게 찍을래?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직사각형은 지금 가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이 되도록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지연아 뭘 이용해서 찾을 수 있죠? 무슨 삼각형이야?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뭘 이용해서 찾을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자, 내가 만약에 여기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이 어떻게 돼요? 1의 음. 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4니까 합쳐서 5네. 그러면 x제곱이 5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x제곱이 오면은 x는 뭘까요? 원래는 뭐가 붙어야 돼? 그죠? 원래는 풀마 루트 5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길이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양수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는 얼마다? 루트 5야. 그치?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저 비스듬한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제 우리 눈앞에 요렇게 저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막대기. 요렇게 길이가 지금 루트 5짜리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성준아, 이 막대기의 이쪽 끝은 수직선에 얼마에 딱 닿아 있어? 0에 닿아 있지.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가 지금 루트 5짜리야. 그럼 내가 이 막대기를 그대로 띠리리리리리리리 딱 눕히면은 이 막대기의 반대쪽 끝이 수직선에 닿게 할 수 있잖아. 그때 이 반대쪽 끝이 바로 얼마를, 그치, 루트 5를 나타내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 이해되니?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5짜리 막대기를 요거를 그대로 띠리리리리리리리 눕혀가지고 요렇게, 자, 요 막대기를 요렇게 눕히면 그 막대기가 딱 닿는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지점을 바로 우리는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그림에서도 보이죠? 루트 5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어요? 2보다는 좀 크고 3보다는 좀 작죠? 그죠? 이거 우리 예측할 수 있어, 그치? 왜냐면 2라는 숫자는 루트 4랑 똑같고 3이라는 숫자는 루트 9랑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5를 실제로 수직선에 찍어보면 루트 4랑 루트 9, 그러니까 2랑 3 사이에 들어온다. 그래서 얘는 2점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도 수직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쓸 줄 안다면 그 무리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수직선에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하윤아, 정신 차리고 껌 줘요? 서서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골라. 껌을 씹을래? 서서 할래? 그러니까 골라. 껌을 씹을래? 서서 할래? 그래요. 껌을 씹읍시다. 또 나는 껌이 필요하다는 사람 있어요? 맛있었어 이거? 아, 그래요? 그럼 2개를 먹어. 이거 막 고등학생 중에는 한 번에 막 5개씩 먹는 거야. 근데 뭔가 그렇게 먹으면 안 좋겠지? 약물이라는 게 그런 거야. 처음에는 하나 먹어도 좀 깨다가 계속 먹다 보면은 한 개는 좀 약해. 2개 먹어. 2개도 약해. 3개 먹어. 점점 중독된다고. 그건 너의 의지를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야. 깨려는 의지가 있어야 깨지. 여기까지 들었니 하윤아? 여기까지 두라는 거? 자,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파란색 막대기가 길이가 루트 5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이 막대기를, 자, 이 막대기를 뽑아왔어. 자, 이렇게 뽑아왔어. 이 막대기는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5짜리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막대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자, 이 막대기를 여기다 딱 놨어. 여기다 놨어. 소은아, 이 막대기의 한쪽 끝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마이너스 1에 닿게 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막대기를 봐봐 쭉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눕혔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막대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막대기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꽂혀가지고 이쪽으로 쭉 와서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지점은 얼마일까요? 이 지점? 정답. 봐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잖아.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을 왔죠. 근데 수직선에서 왼쪽이라는 것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보다 왼쪽으로 루트 5만큼 왔으니까 이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하나 더. 자, 만약에 또 내가 이 루트 5짜리 막대기를 또 갖고 와가지고
자, 이 루트 5짜리 막대기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자 여기다 놨어. 이번에는 지연아 이 막대기의 한쪽 끝이 2에 놓여 있죠. 그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이 막대기를 1이구나. 쏘리. 1에 놓여 있네요. 1에 놓여 있고 그 막대기를 그대로 여기서 르르르르르르르르 눕혀가지고 여기다 딱 놨어요. 그럼 이 막대기의 반대쪽 끝 여기 있지, 그치? 이걸 지연아 얼마라고 말해야 될까? 맞아요, 잘했어요.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소은 이해되니?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무리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그림에 삼각형이 조그맣네요. 자, 요 놈으로 갈까요? 요 삼각형으로 갈까요? 요 삼각형은 성준아 여기도 1이고 여기도 얼마예요? 1이지?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루트 2입니다. 그 3학년 2학기 게 도움이 되죠. 1 루트 2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돌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길이가 루트 2짜리 막대기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막대기의 한쪽 끝이 1에 꽂혀 있는 것도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막대기를 그대로 띠리리리리 오른쪽으로 쓰러뜨렸어. 그럼 이 Q라는 지점은 얼마를 가리키는 지점이야? 이러면 서운한데? 이 막대기의 반대쪽 끝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1에 꽂혀 있잖아.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를 간 거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Q는?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2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지찬아, 그 똑같은 막대기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쓰러뜨린 게 P지. P의 좌표는 뭐라고 말해야 돼? 맞습니다. 그쵸? 1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왔다. 그치?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소은아, AC의 길이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 그쵸?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똑같을 거야. 그치? 루트 2. AE의 길이도 루트 2. 자, P가 뭐였지, 소은아? 그렇죠. Q는 뭐였죠? 오케이,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무리수를 표현할 때는 항상 여러분 막대기를 하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막대기의 한쪽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막대기가 요로 쓰러졌는지 요로 쓰러졌는지, 그치? 그래서 막대기의 끝과 어느 방향으로 쓰러졌는지를 잘 보고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실수와 수직선 볼게요. 실수와 수직선. 자, 실수와 수직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수직선에다가 모든 실수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압축해가지고 설명하자면, 자, 딱 두 가지 개념입니다. 써놔 얘들아. 첫 번째, 수직선과 실수가 동급이에요. 그냥 같다라고 써놓으시고 이 수직선과 실수가 동급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지연아 썼니? 수직선이라는 게 선이잖아. 그치? 선.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은아, 그 수직선이라는 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뜻이야? 실수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면 보기에서 만약에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모두 채울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그쵸? 자,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유리수만 찍어봐라, 유리수만 찍어봐라 그러면 점들이 막 찍힐 텐데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표현하지 못하는 점들이 생길 거예요. 무리수에 해당되는 점들 있잖아. 루트 2 같은 점은 못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수직선이 완전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겠니? 중간중간에 빵꾸가 나겠니? 어떨까, 소원아? 그죠? 유리수만 가지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빵꾸가 날 수밖에 없어. 무리수만 갖고 표현하려고 그래도 빵꾸가 날 수밖에 없어. 빵꾸 나지 않고 전부 다 이 직선을 다 표현하려고 그러면 실수가 다 필요해. 그게 첫 번째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실수. 자, 이 세 가지는 매우 촘촘하다. 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매우 촘촘하다. 이 촘촘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 만약에 여기에 0.00001이 있고요. 여기에 0.00002가 있어요. 민주야,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굉장히 조금 차이 나는 숫자죠. 그지? 그러면 얘랑 얘가 수직선상에서 아주 가까이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두 숫자를 내가 선택하더라도 그 두 숫자 사이에 요 사이 공간에 유리수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요 사이에 유리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심지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게 매우 촘촘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 보이는 두 숫자를 선택하더라도 그 두 숫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촘촘하게 얘네들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리수, 무리수, 실수만 그래요. 만약에 정수는 촘촘할까 안 촘촘할까? 안 촘촘해. 정수는 간격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 얼마 간격이야? 1씩 딱딱딱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딱 자르면 그 구간 안에 정수가 딱 몇 개 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아주 촘촘해가지고 아무리 짧은 데를 선택하더라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지? 그게 요 문장의 뜻입니다. 자, 요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판단 가능해요. 자, 필수 문제 5번으로 가서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지연아 어떨까? 맞는 말이죠. 앞에 이거 뭐 얼마와 얼마 사이에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해. 얼마랑 얼마든 상관없어요. 어떤 두 숫자 사이에는 무조건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윤이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무리수가 있죠. 심지어 얼만큼 있을까? 무수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루트 2.5 루트 2.5도 여기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리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 우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2.51도 있고 뭐 2.57도 있고 엄청 많죠.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은이 두 무리수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이건 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한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지찬이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중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나타내는 점이면 딱 루트 2만 나타내는 거지 이 점이 루트 2인 동시에 뭐 3이거나 이럴 순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점 하나가 숫자 하나에 대응하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이고 성준이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약간 헷갈리게 말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 그랬잖아. 사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면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곧 실수지. 그치?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게 실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실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메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실수니까 메울 수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유리수와 무리수가 아니라 하나가 빠져있다 이렇게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메울 수 없다 이러면 어때? 그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메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민주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위에 다 찍을 수 있어요. 자, 넘겨서 22쪽 36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올해 23쪽까지 하려고 했는데 22쪽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22쪽에 있는 내용은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다. 그냥 뭐 계산 그냥 찾으면 돼요. 제곱근 표라는 표가 있어요. 그 제곱근 표에서
1.00부터 9.99까지, 그 다음에 10.0부터 99.9까지 이 숫자들의 제곱근 값을 다 계산해놨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표 보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이 표에서 루트 1.06을 찾고 싶어.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숫자의 요 앞자리 있죠? 1.0 있죠? 1.0. 1.0을 요 줄에서 찾아, 세로 줄에서. 여기 있잖아, 1.0. 그 다음에 1.06이잖아. 뒤에가 6이잖아. 뒤에가 6이면 6을 여기서 찾아. 여기 찾아. 그럼 느낌 오죠? 요 줄과 요 줄이 만나는 요 숫자. 요게 바로 루트 1.06의 값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1.030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지연아 1.13을 찾으려면 먼저 왼쪽 줄에서 얼마를 봐야 돼? 1.1, 그치? 1.1, 요 1.1을 보고 그 다음에 요 가로줄에서 얼마를 찾아야 돼? 3, 그쵸? 3을 찾아야 돼. 3이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요 1.1과 3이 만나는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1.063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준이 63.2 볼게요. 얘도 먼저 앞에 두 자리를 찾아야 되지, 그치? 앞에 두 자리. 그러면 왼쪽 줄에서 얼마를 찾고 63을 찾고 그 다음에 가로줄에서 얼마를 찾아? 2를 찾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나는 데니까 요 놈이네, 그지? 이런 식으로, 그쵸?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7.950. 자, 소은아, 그럼 루트 64.5는 얼마일까? 8.03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 숙제는 22까지만 할게요. 개념 숙제는 22까지. 그 다음에 유형 숙제는 14부터 17까지. 근데 예. 이거를 6번에 1번 같은 거는 1.03이라고 했어요. 1.03이요? 답이 1.03이잖아요. 6번 6-1번의 답이요? 왜요? 1.03이냐면 1.03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1.03이 어디 나와요? 아니 6번에 1번. 이거요? 이 끝에 0 붙이는 거요? 이거 뭐 이제 그 뭐 의미가 있긴 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3하고 똑같은 거긴 한데 여기 자리까지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는 숫자냐. 예전에 뭐 유효 숫자 이런 거 있었거든. 그거랑 관련된 거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값 자체는 1.03과 똑같은 거긴 합니다. 자, 이게 숙제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할 일은 일단 지난 시간 숙제였던 거 개념책 15, 그 다음에 유형책 9까지 여기까지 도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나간 거 개념 16부터 22 여기까지도 도장을 받았으면 유형 14부터 17 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지난 시간